BTS와 중국의 자부심, 여당의 최고위원이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다.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하하곤 했습니다. 조용한 외교로 대처하는 게 상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연아 비대위원이 청와대를 거명하며 BTS랑 친한 척하더니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 침묵한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이재명 기자, 신동근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다. 라는 부분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이 지금 저희가 화면에 안 나오는 그 뒷부분이 바로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때는 이 대중적으로 이미 알려진 이들은 BTS를 의미하는 거고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 내지 역사 상처를 얘기하는 건 그 나라는 중국이구나라고 바로 뒤에 이제 BTS 사례를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BTS가 중국 국민들에게 역사 상처를 줬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동근 의원은 자기는 BTS 자체를 그러니까 BTS 발언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북아 근대사 역사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조용한 외교를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TS 사례 말고도 앞선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BTS가 상처를 줬다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오해될 소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드렸지만 BTS의 수상 소감은 그야말로 한미 양국 관계에서 서로 고난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그걸 기억하자라는 굉장히 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약간 과연 그래서 여당의 최고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물론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기로 했으면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 신동훈 최고위원이 지난번에도 민간인 그러니까 실종 공무원이 사살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북은 굉장히 이제 최고 범죄가 되는 거고 중대 범죄고 그래서 월북 감행할 경우에 사살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북자는 사살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산 건데 물론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이 탈북자를 사살했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겠지만 이건 진짜 우리 군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본인이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사살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논란이 그러니까 신동훈 의원의 발언과는 거꾸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속 본인은 언론이나 야당이 본인의 말을 오해한다, 자꾸 곡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기 전에 이것이 곡해될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오히려 정치인의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황구시보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어제 황구시보가 BTS 말은 잘못이 없고 우리는 중국 팬이 필요 없다라는 한국 누리꾼의 자극적인 댓글이라며 이걸 기사 제목으로 뽑아서 관련 논란을 보도했는데 중국 당국이 자제하라라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런 거죠. 한국 주요 언론이 중국 매체가 여론을 선동, 중국 누리꾼들이 트집을 잡는다 등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중국 팬이 필요 없다. 요거를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라는 건데 자 이걸 또 보니까 박수현 의원이 신동근 최고위원의 발언이 좀 뭐랄까요. 아미 팬들로서나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들릴 것 같은데요. 마치 BTS 발언이 중국의 민족적 자부심과 역사의 상처를 건드렸다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신동근 최고위원 발언을 아까 화면에도 자세히 보여주셨는데 신 최고가 나중에 해명한 발언이 아니라 그 최고위원회에서 쭉 일련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BTS가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다라고 오해될 만한 부분이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없어요. 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저것을 왜 저렇게 한국의 언론이 왜 스스로 프레임을 저렇게 만들어가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분명하게 그 국민의힘의 한 비대위원께서 왜 중국의 네티즌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 청와대 여당이 가만히 있냐라고 그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동근 최고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이익이 되는 게 없다. 이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면 양국 간의 외교 싸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네티즌들이 뭐 주고받은 그러한 것으로 조용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
여당의 최고위원이 BTS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신동근 최고위원이 바보입니까? BTS가 어떤 가수입니까? 어떤 정말 세계적으로 핫백의 1위를 2주 연속 계속 두 곡 연속 하고 있고 그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BTS에게 왜 신동근 최고위원이 격려를 못할 망정 정치인으로 저는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미 중국은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나 그 자매지 환구시보가 처음에 덤벼들었다가 세계의 여론이 난리가 피니까 좀 꼬리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 언론도 진위가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구태여 저렇게 그 부분을 콕 집어가시고 중국의 환구시보가 다시 나오도록 저렇게 건드리고 이런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박정호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옆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대변인인지 존경하는 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토를 달기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언론 탓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를 했으니까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곡해를 했다라고 최근 정부 들어와서 그런 일이 많은데 그런 게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부터 해갖고 인도 태평양 라인까지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BTS가 정작 얘기했던 거는 이재 문장 얘기한 것처럼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한미 관계에 대해 굉장히 일반적으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중국 팬들이 이제 댓글을 달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 외교,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이 국제 정세 속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스탠스가 어정쩡한 상황으로 계속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갑자기 여당 최고위원이 중국 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을 부추기는 거는 이 싸움 속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대처 못하고 여전히 중국, 미국 여기서 어정쩡한 상황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이게 본인이 했던 말을 언론이 곡해해서거나 아니면은 이게 굉장한 그 대중 인기 스타들을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거나 이런 면은 아니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공개적으로 BTS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입장 살펴보시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BTS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 벤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 음악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 라고 거들고 나섰습니다. BTS 계정 태그, BTS 수상 축하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SNS도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하게 정익진 변호사님, BTS의 정상적인 수상 소감을 두고 중국과 또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예요. 묘하게. 제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벤 플리트 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벤 플리트가 누구냐면 그 육군 대장이었어요. 육군 대장이었는데 그냥 대장이 아니고 미 8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후임의 후임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언제 우리나라의 사령관으로 왔냐면 1951년 4월 달에 왔어요. 그런 그때가 언제냐면 1.45 때 우리 막 그 밀려 들어올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벤 플리트 장군이 싸웠던 상대가 누구냐면 중공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벤 플리트 장군이 92년도에 그 사마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벤 플리트 상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상을 갖다가 수상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뭐 헨리 키신저도 있고 이건희 회장도 있고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벤 플리트 상을 갖다가 수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을 갖다가 받을 때 사실은 BTS가 저런 식으로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감사의 그 말을 갖다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중국 쪽에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이 정도에서 이 논란은 마무리 짓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논란이 됐던 신동근 최고위원의 해명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신 최고위원 본인의 해명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문의 글을 썼고요. BTS 발언에 대해서 저의 가치 판단을 전혀 언급한 것이 없다. 동북아 근현대사의 특성 그리고 쉽게 민족적 감수성이 촉발되는 다수의 사례 등에 대해 교과서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한 것일 뿐이다. 라고 신동건 최고위원이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